안녕하세요. 성공하려면 무조건 더 열심히, 아니 뭐 더 오래 일해야 한다. 이런 생각 혹시 여러분도 좀 당연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그 생각의 정면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정말 더 열심히 하는 것만이 유일한 답일까? 아니면 좀 더 영리하게 일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거죠. 오늘은 론 무어의 책 레버리지 있잖아요. 그 핵심 내용을 좀 발췌해서 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 또 자유, 이걸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숨겨진 원리나 통찰, 이런 걸 좀 탐구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끼면서 더 많은 걸 이루는 길. 어쩌면 여기 힌트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그 실마리 같이 찾아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단순히 뭐 시간 관리 기법 이런 걸 넘어서요. 우리가 시간이랑 자원 이걸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라고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간, 지식, 돈 이런 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활용해서 내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저자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레버리지 하는 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레버리지 당하는 쪽이 될 수도 있다. 딱 이거거든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셈이죠. 아, 레버리지 한다 또는 당한다. 네. 그럼 먼저 레버리지 이 개념부터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책에 정말 좀 파격적인 사례가 등장하더라고요. 그 자신의 모든 개발 업무를 중국 업체에 아웃소싱하고 정작 본인은 회사에서 뭐 고양이 미디어나 보고 그러면서 연봉은 챙긴 소프트웨어 개발자 봅. 그 얘기 말입니다. 아, 네네. 그 법 이야기. 결국 해고는 당했지만 저자는 만약 자기 회사였으면 오히려 승진시키고 그 방법을 배웠을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당히 도발적이에요. 네, 그렇죠. 처음 들으면 좀, 이게 뭔가 싶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저자가 이 사례로 강조하려는 건 단순히 일을 남한테 떠넘겨라 이게 아니고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시간 말고 다른 자원을 활용하는 그 발상 자체, 거기에 좀 주목하라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저자 학창시절 친구 마크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아, 네, 그것도 기억나요. 저자는 밤새 공부해서 A 받았는데 마크는 시험 직전까지 놀다가 저자 답안지 살짝 보고 비슷하게 성적 받고 뭐 여름방학은 신나게 보내고 네. 학교에서는 당연히 부정행위지만 그렇죠. 학교 기준으로 문제지만 저자는 이걸 현실 비즈니스 세계의 관점, 그러니까 결과 중심적 사고나 자원 활용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레버리지의 초기 형태를 본 거다. 뭐 이렇게 회상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한 요령이나 편법 뭐 그런 걸 넘어서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 시간, 돈, 지식, 뭐 시스템까지 이런 걸 다 동원하는 어떤 전략적인 사고방식이자 기술이다. 이런 거네요. 책 속에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장이 있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더 날카롭게 들리네요. 맞아요. 결국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레버리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통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자는 이 믿음이 때로는 근거 없는 망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얘기해요. 특히 투입한 시간이랑 얻는 결과, 뭐 소득이나 성취 같은 거요. 이게 반드시 비례하진 않는다. 이 점을 여러 사례로 보여주거든요. 아, 맞아요. 그 소득 통계의 비교가 정말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예를 들어서 중개인들. 이분들은 직접 물건 안 만들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 제품 판매 연결해주면서 영국에서 가장 높은 평균 소득을 올리는 직업군 중 하나인데 반대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 뭐 경호원, 보육사, 교통정리원 이런 분들은 훨씬 적은 보상을 받는다. 이 사실요. 그렇죠. 노동 강도나 시간이 소득 수준이랑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걸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도 지적하죠.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 연구를 인용하면서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35시간에서 40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33%나 높다. 이런 사실을 제시하거든요. 33%나요? 와.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시간 투입, 희생, 이게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전략인가?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열심히를 넘어서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적으로 일하는 방법, 즉 레버리지, 이걸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VBKIK라는 좀 흥미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던데요. 가치, value, 비전, 핵심 결과 영역, KRA, 소득 창출 업무, IGT, 핵심 성과 지표, KPI, 이 앞글자 딴 거 맞죠? 네, 맞습니다. VBKIK. 용어들이 조금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네, 이게 VVK가 그냥 뭐 해야 할 목록 이런 게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인 사고의 틀, 뭐랄까 일종의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자신의 가치, value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건강, 가족, 자유, 성장, 기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뭔지 우선순위를 딱 매기는 거죠. 우선순위요? 네, 이게 흔들리면 어떤 레버리지 전략도 결국엔 방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심지어 자신한테 중요한 가치를 목록으로 적어두고 매일 보면서 상기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언까지 합니다. 아, 매일 보면서요. 가치를 아는 게 출발점이라면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해야겠네요. 여기서 비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군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 내가 만들고 싶은 미래의 그림 이런 거잖아요. 갈림길에 서거나 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등대 같다고 할까요? 그렇죠. 등대 역할.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그분이 나치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 그러니까 명확한 비전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다. 바로 그거죠. 네, 특히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상상의 힘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냥 비전을 갖자 이런 구호가 아니라 그걸 아주 생생하게 그리는 능력,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베트남 전쟁 포로졌던 미 해군 대령 잭 샌드 이야기인데요. 아, 저도 그 이야기 읽고 정말 놀랐어요. 네. 7년 동안 아주 좁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골프채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으면서 매일 머릿속으로 18홀 완벽한 라운딩을 상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상만으로요? 네. 근데 놀랍게도 석방되고 8년 만에 처음 골프를 쳤는데 포로 되기 전 자기 평균 타수보다 무려 20타나 줄여서 74타를 기록했다는 거죠. 와, 20타나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건 비전을 구체적이고 강렬하게 시각화하는 거, 이게 현실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비전이 명확해졌다면 그 다음 단계는 핵심 결과 영역, KRA, Key Result Area, 그러니까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활동 영역, 이걸 정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영역. 그리고 소득 창출 업무, IGT, Income Generating Task는 그 KRA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활동들, 이걸로 의미하고요. 네, 돈을 버는 활동이죠. 마지막으로 핵심 성과 지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는 이 모든 과정의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측정하고 또 방향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뭐랄까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 VVKIK 요소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가치에서 비전으로, 비전에서 KRA로, KRA에서 IGT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KPI는 이 전체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신호등인 셈이고요. 아, 신호등 비유 좋네요. 결국 이 VKIK 프레임워크를 명확하게 세운다는 건 자기의 한정된 시간하고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고 또 뭘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에 맡길지, 즉 레버리지 할지 결정하는 전략적 필터를 갖는 것과 같아요. 전략적 필터. 네, 이게 없으면 레버리지는 그냥 좀 막연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VKIK가 레버리지를 위한 전략적인 틀이라면 실제로 레버리지를 더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원칙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자료에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강력한 자연 법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잘 알려진 거죠. 파레토 법칙, 즉 80-20 법칙입니다. 우리 결과의 80%는 종종 우리 노력의 단 20%에서 나온다. 이 원리요. 아, 80-20. 이걸 소득과 시간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버는 돈의 80%는
실제 일하는 시간의 20% 동안에 발생한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80%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활동에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결과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그 핵심적인 20% 활동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 이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전략이군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그냥 바쁘게만 한 일에 쓰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 점을 짚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복리의 법칙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고도 하죠. 복리요. 아, 네.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노력이나 투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원리죠. 그 연못의 수련 비유가 이해를 돕는데요. 아, 그 비유 저도 봤어요. 네. 수련이 매일 2배씩 넓어져서 30일 만에 연못을 다 덮는다면 연못의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 걸릴까요? 15일? 아니죠. 29일. 그렇죠. 29일이 걸리고 나머지 절반을 채우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의 그 폭발적인 성장이 그 이전의 꾸준한 축적 덕분이라는 거죠. 와, 이 복리의 법칙은 우리에게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인내심의 중요성을 정말 강하게 일깨워주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결과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쏟아도 성과가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최소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얻는 티핑 포인트. 그게 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네요. 네, 그렇죠. 티핑 포인트. 쉽게 포기하고 자꾸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반짝이는 것 증후군 이런 걸 좀 경계하라는 조언으로도 들리고요. 네, 정확해요. 저자 본인 경험담도 나오잖아요. 부동산 사업 초기에 4년간 힘들게 기반을 닦았는데 그 다음 단 1년 만에 이전 4년 동안 번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것도 훨씬 덜 일하면서. 아, 맞아요. 그 경험담이 진짜 이 법칙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원칙들을 이해했다면 레버리지 전략의 또 다른 핵심 축이죠. 즉, 다른 사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쪽으로 넘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자료에서는 먼저 자신의 소득 창출 가치, IGB, 이걸 계산해 보라고 권해요. 간단히 말하면 내 시간당 가치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거죠. 시간당 가치요? 어떻게 계산하죠? 주간 총소득을요, 주간 총근무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총소득 나누기 총근무 시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산해 봤더니 내 시간당 가치가 15,000원이다. 그러면 15,000원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모든 일, 이걸 그냥 아웃소싱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다. 이런 아주 실용적인 계산이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걸 내가 직접 하고 있으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와, 회사 업무뿐만 아니라 집안일 같은 거요. 예를 들어 청소나 아니면 잔디 깎기 이런 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실질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멘토십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멘토십. 빌 게이츠 곁에 워렌 버핏이 있었고 마크 주커버그에게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 대부분은 자기보다 앞서 나간 멘토나 코치의 지혜를 빌렸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죠. 혼자서 모든 시행착오 다 겪으면서 배우는 것보다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의 경험, 통찰력, 이걸 활용하는 게 목표 달성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시키는 강력한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대한 언급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서로 아이디어 공유하고 문제 해결 돕는 그런 모임 말이죠. 아, 네, 마스터마인드. 이런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 자체가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군요. 현명한 사람들이 아는 비밀은 그들이 아는 현명한 사람들이다. 이 문구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좋은 멘토나 그런 그룹을 찾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큰 과제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워렌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저자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관계를 구축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요. 완벽한 멘토 한 명을 찾는다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영감을 얻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관점? 이게 더 현실적일 수 있고요. 아, 여러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군요. 네. 중요한 건 혼자 모든 걸 다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기꺼이 도움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활용하려는 태도,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워라밸, 이게 실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망상일 수 있다. 이런 좀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하던데요. 네, 맞아요. 저자는 완벽한 균형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삶이라는 게 마치 시계추처럼 일에 집중하는 시기랑 삶의 다른 영역, 뭐 가족이나 휴식 같은 거요. 거기에 집중하는 시기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시계추처럼요? 네. 그래서 균형이라는 어떤 정적인 상태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둘을 좀 유연하게 통합하는 방식, 이걸 제안합니다. 아, 그게 바로 일과 삶의 통합, 워크-라이프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개념이군요. 예를 들어 가족이랑 휴가를 보내면서 잠깐 필요한 업무는 원격으로 처리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비즈니스 출장 중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 같은 거요. 저자는 이걸 주기적으로 은퇴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면서 행복이나 휴식을 너무 먼 미래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조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자 본인도 과거에는 휴가를 되게 싫어했는데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고려해서 일과 휴가를 통합하는 방법을 찾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결국 이런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자기 가치랑 비전을 가족, 동료, 파트너, 같이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깊이 공유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서로의 목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게 통합된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뭐 매년 가족 비전 미팅 같은 걸 열어서 서로의 우선순위나 계획을 나누는 걸 제안하기도 하고요. 가족 비전 미팅이요. 흥미롭네요. 오늘 롭 무어의 레버리지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기술,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일과 성공, 나아가 우리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제안처럼 들립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오래된 각본에서 좀 벗어나서 자신의 진짜 가치와 비전에 따라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라. 이란 강력한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건가? 그리고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에 힘을 빌릴 것인가? 즉 레버리지 할 것인가? 이걸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실행하는 능력인 거죠. 이 레버리지라는 도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성취,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충만한 삶을 경험할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즉 여러분의 핵심 결과 영역 KRA와 소득 창출 업무 IGT, 이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혹시 그 외에 좀 덜 중요한 일들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에서 레버리지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